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죠. 민주당 자신들도 이게 무리수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중심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2월 달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은 2월 19일 단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2월 25일에 끝이 났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기일이 먼저 잡혀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나왔으나 헌법재판소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 측 또는 좌파 성향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3월 11일 늦어도 3월 14일 금요일에 8대0 혹은 7대1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주당이 확신했던 예상 시점을 넘기기 시작했고, 그러자 초조해지기 시작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형사 고발과 탄핵 소추를 운운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재명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지요. 자, 그리고 곧바로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러자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한 총리 사건에 대해 3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는 공지를 내버렸습니다. 즉,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탄핵 공세가 다시 시작하자마자 헌재가 한덕수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행을 향한 탄핵 시도는 실익이 없어졌고, 한덕수가 복귀하면 마은혁 임명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렇다면 헌재는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뤄왔을까요? 이것과 관련해 가장 유력한 분석이 이런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투입을 통해 대통령 탄핵 인용 재판관 6명을 확실히 확보하게 되고 선고일을 잡아 최소 6대3으로 인용해 조기 대선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에 밝은 민주당 측이 또는 이재명 측이 마은혁 임명에 사활을 걸고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한덕수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마은혁이 헌법재판소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덕수 선고기일을 발표했을까요? 한덕수 총리 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영배가 헌재 소장 권한대행, 주심은 김영두 재판관으로 결국 이 두 명의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잡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덕수 사건 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주심 김영두 재판관의 역할이 컸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또 이게 의미하는 것은 김영두 재판관이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주축이 된 탄핵 인용파에서 발을 뺐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앞뒤 안 가리고 막가파식으로 돌변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보다 뒤로 밀리게 되면서 이재명의 충격은 배가 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친명계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급기야 대통령 탄핵 심판을 국민투표로 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민주당 내 친명계로 꼽히는 이현희 의원이었는데요. 잠시 이현희의 말을 전해드리자면 이 의원은 오늘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은 깜깜무소식이라며 대신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위원 위법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은 법을 배우지 않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만큼 자명하다라며 이 자명한 결과에 대한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 이현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실현 가능성도 없는 얘기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민주당 친명계 의원의 공개적 발언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는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 여론보다 높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투표까지 하자는 발상이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얘네들이 갈 때까지 갔구나. 조급함과 초조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구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현희의 이런 제안이 욕을 먹고 있는 게 이현희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기업으로 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 잡아도 150조 원이고 계엄 후 2달 사이에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헌재가 선고기를 한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국정불안과 함께 경제 침체를 부채질하는 행위라고 한 점 때문입니다. 이게 왜 욕을 먹느냐면 국가 경제 걱정하는 놈들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30번씩이나 했냐라는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 요소는 지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서 그것도 모자라 간당간당하게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소추를 발의해 놓고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파렴치하냐라는 비판이 일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국민투표를 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 탄핵이 아닌 국회 해산입니다.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시게 되면 국회 해산과 관련한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닌데요. 아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국회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10이면 10, 최소 10의 9은 부정적 답변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혼란의 최대 주범 바로 이재명이죠. 제가 정말 단언컨대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받아 감방을 가고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공중분해되면 온 나라가 조용하게 되고 대한민국 발전은 그 속도가 배가 될 것입니다.